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들이 아마 이 세 명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예, 내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도래될지를 어느 정도 좀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예, 예, 예.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승민 신당 창당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했는데 그 유승민의 또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황교안이나 김무성이는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제가 이제 꼭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자, 많은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반문연대로 전체가 통합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하는 어떤 정치 세력은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에 대해서도 황교안을 비판하면 분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의식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의 딜레마가 뭐냐? 다 먹고 싶어요. 이 유승민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전체가 통합됐을 때 이제 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하고 그 기반하에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망상에 사로잡힌 인물이 황교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공화당이 가장 증오하는 집단이 유승민 저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저 인물하고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게 우리 공화당이나 많은 태극 개국 국민들이 주장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딜레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해요. 그런데 싫어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 좌파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은 다르게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현재 자유한국당의 어떤 투쟁력으로 봤을 때는 좌파한테 먹히기 십상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100점 100패 했으니까. 네. 자, 그랬을 때 결국 뭐냐면은 이 황교안도 두 가지 옵션 갖고 하나는 유승민과 합당을 하는 것도 오케이. 합당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황교안은 또 딜레마가 뭐냐면요. 어차피 내부에 그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왜냐면 우파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은 몇 퍼센트를 정리할 거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고민인데, 근데 만약 기존 예년 같으면 처음에는 결국 얘들이 나가서 신당 창당은 등대하고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득표 위험이 된다고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해버리면요, 두 가지, 이 연동형 비례제가 된다는 또 가정하에서 결국은 자기가 마음먹고 이거를 잘라낼 수 있어요. 이 경선, 이 소위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갈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탄핵 찬성파든 반대. 그러니까 쳐내면은 이 세력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유승민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신당과 황교안은 우호적 교감하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제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크게 먹고 나머지는 유승민 신당이 거기서 또 수도권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연대를 통해서 뭐 그 30, 40석 이런 쪽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범보수 연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김무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있어도 자기 좌파 개파 의원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여기서 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그 세력들이 유승민과 함께 한 몸이거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또 연동 비례제에서 상당 의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은 탄핵 찬성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자신들의 어떤 주장대로는 범보수 연합이나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김무성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어떤 그 앞으로 공천에서 저 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휘두른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개혁 어떤 그 보수로 거듭난다고 주장하지만 그 떨어져 나간 인물들이 유승민 신당을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내부적으로는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김무성도 좋고 황교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정치적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합당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니까 한편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 대한 정치를 나름 정치 공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자한당이, 예? 그 공천에서 배제 안 시킬 사람도 전략적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차피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이대로 안 된다고 많은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 최소한 50%는 현역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과거 같으면 결국은 이제 주든 아니면 뭐 무소속 나갔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뭐 우측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소위 좌측에는 유승민 신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뻗어나가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설사 자기 합당은 아니더라도 범보수라는 측면에서 정치 권력을 어쨌거나 유지하는 데는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은 이 황교안의 어떤 그 이중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범보수 측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의 김무성이는 전혀 나쁠 게 없고 유승민도 나쁠 게 없고 그 현역 의원들도 나쁠 게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한 상황으로 간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 권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매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방어를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제 하나의 그 고민거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 달리 정치 상황이 굉장히 흘러갈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신당이 아마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어떤 공천할 때도 상당히 자유롭게 어차피 유승민 신당 흘러가면은 거기서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흐름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전국의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거의 막는 거 쇼만 막을 채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흉내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전국 운영을 짜는 그러면서 유승민하고 적대적 관계보다는 범보수란 개념에서 어떻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런 형태로 또 이 전국이나 전략을 또 국민들에게 아마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뭔가 정광훈 이 목사가 주장하는 게 자신만이 박 대통령을 석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쇼거든요. 결국 이들은 탄핵 찬성 세력들이 주도된 4.1 총선 이후에는 탄핵 찬성이 완전히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또 어떤 그 정치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 완전히 탄핵해서 정당했고 무대 발언이 이것이 이들의 실체가 앞으로 전국이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들을 지지하면 박 대통령 영원히 탄핵은 묻힌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이들은 어쨌거나 국민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살아나면요 박 대통령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탄핵을 반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떤 우파의 정치 지형을 원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그 국민들이 쪽에서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신당이나 생기면 결국은 이 탄핵 세력인지 아닌지 그 탄핵 세력들의 그 물타기네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들은요 탄핵 찬성 반대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의 그러니까요. 공선에서 권력을 또 확대해가지고 정치 권력의 중심이 서는 그러면서 어떤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다수 차지하면은 문재인을 어떤 거나 나름대로 정치 권력 밀어내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그 정치적인 지형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도 안정이 없고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관심도 없고 오직 차기 총선에서 권력을 잡고 그 기반하에 대선 후보로 가는 또 하나 말씀 유승민 신당 같은 경우도요. 어차피 유승민 신당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소위 자유한국당에 탈락하는 인물들 거기에서 일어나면은 10명 이상 되지 않게 그러면 얘들 교섭단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다수 의석을 차지할 희망을 갖고 있죠.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이들은 결국 이제 양당 소위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신당 또 우리 공화당이 삼각체제 정당이 이제 형성되는데 여기서 아마 대선을 통해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내부의 당내 경선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기는 승자와 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서 또 어떤 뭐 결선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뽕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어떤 대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결국은 그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정치적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박근혜의 탄핵은 완전히 잊혀져 버린다고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정치적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정치꾼들의 앞으로 정치 지형을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탄핵을 반대했고 정통 우파의 어떤 새로운 권력 재편을 혁신을 기대한다면은 이들을 절대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황교안의 실체고 유승민의 실체고 김무성의 실체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아주 위선 전 가식적인 이 정치 목사의 저는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라. 저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전 목사는 뭐 우리 자유기독당 이야기에 나오던데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광훈은 참 정치 목사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 행정 정치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목사인데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김무성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황교안이 됐든 간에 항상 소위 우호적 관계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게 정광훈이는 이 기독당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어요. 왜? 어쨌거나 이 광화문에서 이 정말 선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세를 모아서 어쨌거나 정치 세력에다가 줄을 대 가지고 권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총선 이후 또 대선을 갔을 때도 정광훈이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서 또 교회 신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꾸 확대시켜 나가겠죠. 자기 영향력을. 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어떤 딜을 해가지고 자기 영향력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정광훈 목사의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저 정광훈 정치 목사도 탄핵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무성도 오케이, 유승민도 오케이, 황교안도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지만은 자신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적과의 동침하는 인물이 정광훈이다. 그 정광훈은 정치 목사지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신줄 꽉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탄핵 반대는 아군, 탄핵 찬성은 적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신줄을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 되고, 내가 지지할 어떤 정치 세력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네. 이제 이 보수파 쪽에서는 정말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